이거를 쭉 보고. 자, 투자 설계랑 세금 설계랑 위험 관리 보험 설계, 선공 설계 이 세 가지 강 진행할 거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이긴 한데 지금까지도 사실 도움 되셨긴 했지만 이제 여기 사실 하이라이트 장면이긴 하거든요. 제일 취약한 부분 아니세요? 투자 설계랑 세금 설계? 네,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취약하잖아요. 저축과 투자의 차이와 투자의 위험, 그리고 투자 상품의 상관관계랑 현대 포트폴리오에 이해하셔야 되고, 현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조정도 꽤 있겠죠. 네? 아무래도 제일 단체방에 좀 띄워주셨으면 감사해요.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거요? 잠깐 띄웠는데? 마지막에. 지 파일로도 한번 띄웠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리긴 할게요. 네. 어차피 지 파일로도 한번 올려놨어요. 그래서 주식 채권 투자랑 구조화 상품 및 포트폴리오 전략. 딱 봐도 지금 어렵죠.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지금까지랑 다르시지 않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편차가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아, 네. 그래서 요거 편차는 좀 이렇게 좀 저게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 위주로 갈 거예요. 많이 아시는 분은 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좋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고객님 기준에 설명할 때도 저축 상품이나 투자 상품도 구분 못하는 고객이 많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 국가에 가까워요. 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면 이 그렇게 직업을 할 때 돈 보고 직업 고르면 못 써. 뭐 이런 것도 있고 돈을 좀 그렇게 쫓으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금융 문맹 국가예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금융 까막눈들이세요. 뭐 어떤 부모님들이든 주식을 안 하는 게 되게 야, 난 주식을 안 해. 아, 난 빚 있는 게 싫잖아. 부채는 자산이에요. 5% 이하짜리는 대출이 무조건 받아야죠, 최대한. 미국 채권이 5%인데 왜 5% 이하의 대출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금융 문맹 국가예요. 문맹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설계사님조차도 금융 문맹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 상품이나 투자 상품도 잘 몰라요. 고객분도 그렇고 이것부터 잘 알아요. 저축과 투자 상품은 정확하게는 리스크죠, 리스크. 저축과 투자 상품은 리스크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고정 수익률이 있으면 저축 상품이고요. 리스크가 없으면 저축 상품인 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 상품인 거예요. 예금 금리랑 실제 금리 수익 구조, 금리랑 실제 수익률. 정기 예금은 원금 전체가 1년 동안 복잡하죠. 지금 이거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하는지? 예금 금리랑 실제 수익 구조 같다. 5%짜리 예금 금리는 실제 수익률이 5%예요. 당연한 말을 하네? 아이, 세금 하지 말고요. 세금 빼고 그냥 세금이라고 하는 건 변수니까. 금리가 5%면 실제 수익률이 5%예요. 예, 맞아요, 이거는. 적금은 왜 달라? 이거 좀 설명을 난 진짜 할 수 있다. 아, 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자, 이거 빨리. 왜? 네, 이 이해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연금리 기준이에요. 금리라고 하는 건 연이에요. 다 연 기준이에요. 1년간 맡기면 5% 줄게. 적금 5%, 예금 5%. 근데 적금과 예금 1,00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100만 원 납입했는데 한 번에 100만 원 1년 동안 거치한 사람과 매달 8만 원씩 8만 3천 원씩 납입해가지고 총 100만 원 똑같이 이자 주면 안 되잖아요. 1월 달에 준 8만 3천 원은 5%가 맞는데 6월 달에 준 거는 2% 주겠죠. 12월 달에 낸 거는 12분의 5% 주겠죠. 기간이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입한 금액마다 달라서 거의 절반 정도의 2.56%가 날 거예요. 절반 정도 2%가 나요. 그래서 이제 5%지만 실제로 수익률은 2.6%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변액보험이든 펀드든 수익률이 3%가 났다. 그러면 아, 적금은 5%인데? 아, 난 적금이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아니잖아요. 적금은 5%지만 펀드는 수익률 3% 났어. 역시 적금이 낫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적금의 수익률이 2.6%예요. 수익률, 금리는 약속이에요. 금리. 내가 이만큼 줄게. 수익률은 인풋, 아웃풋 비율. 인풋과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접근 금리가 5%라 불가하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설계사님들 이해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객분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라고요. 이것부터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고객님, 그 5%짜리 예금은 수익률이 5%잖아요. 그쵸? 적금 5%짜리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고객님? 아, 내가 있어야겠네.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몰라요, 고객님? 아, 진짜. 이거 모르고 주식하고 펀드하고 있었어? 안 되겠어. 내가 옆에 있어야겠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 하는데 고객인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나를 초등학생 취급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
구민 문맹인, 문맹, 진짜 까막눈, 어떻게 할까? 진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사실. 고객도 어려워요. 자, 동일한 금리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전체 원금이 동일한 기간이 유지되기에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금. 다시 꼭 같은 말 한 거예요. 회사는 금리 숫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오래 뭔지 구조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들어갑니다. 자, 투자에서 리스크. 여기 혹시 5년차 이상 되신 분? 설계사로. 5년차 이상. 오케이. 그러면 펀드 상품이나 투자해가지고 좀 뭔가 포트폴리오 완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저는 2008년도부터 고객을 영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증권사든 변액보험이든 제가 결론이 났어요. 수익률 높게 나는 게 고객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면 한 번이라도 손해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번이라도 손해나면. 그리고 고객이 손해났을 때 담당 이 관리자인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뭐지? 센터장님이요? 네. 제가 가입한 거 근데 그 수익률 마이너스 났던데 괜찮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그냥 괜찮아요? 네. 그냥 일단 직장 동료들이 근데 괜찮아요? 계속 전화 받아보세요. 이거 못 견뎌요. 이론은 코스트 저가 때문에 납입하는 동안에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고객도 못 견디고 담당 설계사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이거. 못 견뎌요. 이론적으로 못 견뎌요. 그래서 실제로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은 8% 이상 수익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손해가 안 나는 상태에서 5에서 8%를 원해요. 딱 지금 기준으로 금리가 5%잖아요. 4에서 5예요. 손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5에서 8을 원하는 거지 10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라리 10 나다가 손해 나는 이 리스크보다 그냥 7에서 8%를 꾸준하게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커요. 이 토끼랑 거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있는 상품들을 권유하실 때는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변액보험도 리스크 있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들을 사실 저는 제 교육을 들었을 때 제가 큰 상품도 원하는 거는 GLWB 상품들만 사실 선호하거든요. IBK라든지 KDB라든지 IM에 있는 원금 보장해줘. 물론 연금을 개시해야지만. 왜 이런 걸 선호하냐면 어차피 증권사의 상품이 이게 없거든요. 증권사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저는 원금 보장형. 그러니까 보험 상품에서 변액보험에서 20% 수익 나면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전 자꾸 안 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이후에 내가 고객이 안 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권사 상품에서 리스크 있는 상품들이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증권사에서 3년, 2년, 3년. 그리고 2, 3년 했다 안 되면 5년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증권사에는 원금 보장 상품이 없어요. 근데 보험사는 원금 보장형 상품들을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안 쓰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시책도 높고 수수료도 높던데 보니까. 이게 낮으면 저도 아니야 그럼 높은 거 파세요라고 할 텐데 보니까 더 높아요. 이거 사업비도 더 낮단 말이에요. 보험사 상품 고려할 때는 투자 상품 할 때는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거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장기 투자는 수익률이 또 8% 이상 나요. 아무리 못하는 변액보험도 장기적으로 월 평균 8% 7%날 거예요. 장기보험, 변액보험도 못해도. 자, 그러면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투자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증권 투자 설계사를 딸 거 아니에요. 그럼 상품 고려하잖아요. 리스크 낮은 거 고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인들이 10년, 이걸 제가 하라는 대로 10년간 영업하신 분들. 내가 10년 이상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정도 돼가지고 현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좀 투자 수익률이 있는 거를 고려하셔도 돼요. 손실. 근데 10년 되고 나면 저처럼 그래. 굳이. 왜냐면 차라리 거기에 협의하면 돼요. 내가 이만큼의 저축을 내가 관리할 건데 요만큼은 네가 알아서 해.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정성 카지노를 가시든 요건 네가 알아서 해. 요거는 네가 갖고 놀아. 부장료도 좋으니까 갖고 놀아. 이렇게 협의하는 거예요. 재무설계라고 하는 거는. 나는 리스크 있는 거 절대 못 해준다. 왜냐면 우리가 보험 쪽 상품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보험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그러니까 이 담당 관리자는 너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셔. 그래, 좋은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괜히 고객 한 명한테 고수익 상품 제안해가지고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그게 건당 50만 원 생길지언정. 왜냐면 결국은 소개가 필요해, 소개가. 손해가 나는 순간 고객은 나를 생양아치 취급할 거예요. 그 못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사실 이것도 있어요. 이익이 나면 고객들이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말했던 수수료 기반이 아니라 평잔액 기준으로 먹잖아요. 수익이 나버리면 또 해지해서 또 나가버려요. 평잔액이 똑같게. 뭐 이건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가 됐든 리스크, 위험과 수익률 관계. 투자에서는 당연히 위험과 수익률은 똑같죠.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적정선이 필요한 거예요, 적정선이. 그래서 그게 금리 기준과 수익률 기준으로 한 5에서 8%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게 그 미국의 채권을 사실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미국 채권 수익률이 거기에 이제 안정적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한 4.8? 지금 4.8이 고정값이죠. 4.8 미만은 원금 손실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지금 몇 프로예요? 네? 2%? 물가 상승률. 어디 데이터 말고 체감하는 장 보시고 뭐 소비하실 거 아니야, 각자. 10%? 실제로 체감하는 기름값, 뭐 밀가루값, 채소값, 과일값,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되세요? 짜장면값, 아이스크림, 월드콘 가격, 맥도날드 가격. 맥도날드 얼마예요, 지금? 8천 얼마 아니에요, 8천 얼마. 8천 원대. 맥도날드 하나 8천 원이 넘어가요. 상상이 되셨어요? 예전에 3천 원대 먹었었는데. 월드콘 얼마야, 월드콘? 아이스크림 2,500원? 비싸잖아요. 500원, 500원 했잖아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체감하는 거 있잖아요. 더 현실적으로 뭘 체감하지 그러면? 과일? 과일은 증가폭이 있죠. 뭐 짜장면 그래 짜장면도 뭐 물가 상승률. 그래서 5%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뭐 2%인 체감은 7%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미국 채권이 4%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막상 계산해 보면 실질 물가 상승률 자체는. 그래서 4% 이하는 사실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상품도 자꾸 4% 5% 이상을 가는 거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은행에다가 자꾸 묵혀두는 고객이 있잖아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죠. 상품을 가입한다는 표현보다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표현도 좀 나이스하긴 하거든요. 고객님이 자꾸 망설이시면 은행에 있는 계좌를 보험사로 이체하세요. 은행에 있는 계좌를 증권사로 이체하세요. 계좌 이체하세요. 계좌 이체하는데 수수료가 좀 들긴 하죠. 근데 수수료가 들지만 그 은행 계좌나 증권사 계좌나 보험사 계좌만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설계사 위험에 대한 설명이죠. 위험 설명. 수익률이 5% 이하도 사실은 위험이에요. 수익률이 5%여도 원금 손실이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한 5%대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5에서 6% 정도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아.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죠.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5에서 6% 정도를 찾아줘야 돼요. 고민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자산이 5에서 6% 정도 잘나면 8에서 10%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은 수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손실 막아주는 거예요. 손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그 펀드 증권사 자격증 따가지고 고객한테 높은 수익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실 막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손실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율을 받고 있는데 그 이자율을 수익률까지 계산하면 1%. 수익률이 2.5%짜리 CMA 통장은 수익률이 1.2%네요. 1.2%면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거부터 계산해줘야 돼요. 근데 초단기에 유동성이 필요한 거니까 2.5%의 파킹에 넣는 거예요. 1.2라도 가져가려고. 왜냐면 초단기에 유동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매달 30만 원씩 정도는 여기다가 적금 가입하듯이 가입하는 거죠. 5% 이상을 자꾸 찾아줘야죠. 증권사 자격증 따셨으면 제가 숙제 내주는 대로 5% 수익을 안정적으로 나는 상품 찾는 게임이에요. 5% 이상. 리스크가 최소화되는데 5% 이상 나는 거. 그거 찾는 게임이에요. 그런 상품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기초 자산이 뭐냐, 어떤 펀드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안전 우선의 원칙. 이게 증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강사는 또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투자 고객들한테 원할 때. 왜냐면 여러분 연차가 짧아서 그래요. 보험 연차는 길 수 있지만 투자 상품을 고년 연차 짧기 때문에 초반에는 안정지향적으로만 포트폴리오 가다가 차츰 좀 까롱부리시면 돼요. 이렇게 안전우선적으로 가셔야 된다. 고위험 상품의 실제적인 문제 이거예요. 심적인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한 번 이러면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 고객.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리고 고객님한테도 안정적인 그 투자 설계사는 매력적으로 오히려 느껴져요. 근데 거기 이렇게 센 고집 피우면 그만큼 예산 딱 떼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딱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같이 하는 거냐 지켜봐 주세요. 들어봐 줘. 그 회식 자리나 어디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한 사람 말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 있는 것도 아니면 하게 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요 정도 예산은 내가 빼줄 테니까 요 가지고 해봐. 해보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잘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 전략, 안정적인 상품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투자 상품 일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대부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가 무리한 수익 추구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 가능해야 돼, 지속 가능. 한 5년 정도 관리를 받던 고객은 조금씩 투자 위험도가 있는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더라도 이미 라포가 5년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설계사인 나도 내가 이거는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공격적인 상품들을 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좋으니까 분산 투자 자체도 리스크 관리죠. 그래서 반드시 전달의 핵심 메시지,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투자 설계 다 안 끝났어요. 강의 3강 더 남았는데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내일 이어서. 투자 설계의 본질은 고객의 돈을 잃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투자 설계를 했을 때 고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높은 수익보다는 손실에 대한 통제랑 자산 유지, 고객은 장기적인 안정성, 효율과 시장이 불확실한 원금치 가중률. 요지가 뭐냐면 다시 한번 PT 트레이너예요. 이 PT 트레이너는 살을 빨리 빼줘. 살을 많이 빼줘. 근력을 많이 키워줘. 이거 아니에요. 내 얘기 잘 들어줘. 이 PT 트레이너는 내 얘기 잘 들어줘. 일단 이거예요. 내 얘기 잘 들어줘. 그리고 내가 루틴하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같이 호흡해줘. 이거예요. 투자하기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호흡해주는 거예요. 호흡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그리고 어차피 투건인 따시면 내가 다 전산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쭉 설명드리겠지만 투자 설계 별거 없어요. 요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란하게 하는 거 아니고 포트폴리오도 다 제시해 드릴 거거든요. 제시해 드릴 거고 실제로 투건이 하시는 분 강사 오셔가지고 실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실무까지. 전산도 다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고객처럼 해보게끔 다 해볼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경험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투건인으로 증권사로 영업하는 게 보험사에서 영업한 거랑, 그렇게 별반 차이지 않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느끼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드릴 거니까, 대신 요거 투자 설계 요즘은 요란하지 않다. 거창하지 않다. 이거 뭐 투자 높게 내주는 거 아니다.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그냥 증권사의 상품을 가입시키고 관리하고 관리하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이제 투건인 따기 전에 본인 고객이 되어서 본인 거 해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마루타는 본인이고요. 제일 좋은 고객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고객이 돼서 본인 설계사에게 계속 챌린지도 해보세요.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정보 줘. 그게 좋겠어. 워게임이라고 혼자 시뮬레이션 해보신 다음에 내가 고객 만나면 이렇게 해주면 고객 참 좋아하겠다.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사 이제 많이 질문하실 텐데, 어이구. 자, 나머지 수업은 다음 4-2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채팅방 질문 주시면 되고, 채팅창에 이런 질문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 질문이 다른 동료들한테도, 나 이게 궁금했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질문. 그 튤립 사건 혹시 아세요? 중세 유럽의 튤립 사건? 혹시 튤립 사건이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튤립 사건. 그럼 다이아몬드는 되게 가치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금도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튤립이 되게 화폐 가치가 있었어요. 소금이 지금은 가치가 없죠. 예전에는 소금이 조선시대 때라도 되게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튤립이라는 게 되게 가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 튤립이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인도나 아랍 쪽에서 와서 이제 유럽에 오는 건데 그게 유럽에 있는 귀족분들이 되게 이제 가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튤립의 가격이 나중에는 소 한 마리 가격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튤립을 하나를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사는 거죠, 튤립을.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와르르 하루 만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튤립이라는 건 사실 꽃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편적인 이제 투자의 허상이거든요. 그 뿌리. 네, 튤립이라고 하는 뿌리 포함해서 이제 이걸 재배를 하는.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걸 키워가지고 재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식물 하나인 건데 황소 한 마리 정도 가격까지 오르는 게 이제 허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코인도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코인이 가는 가치가 있어? 금이나 은이나 동은 이제 산업재로 쓰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다라는 게 동의가 돼서 가격이 오르는 거가 맞지만 결국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걸 잘 이해해 보시면 주식도 사실 누군가 사고 누가 팔고 하는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지. 또 좀 약간 생뚱맞게 돈키호테 생각해 보면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투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본인 좀 사고를 좀 열어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이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시면 좀 좋긴 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재미난 얘기들은. 자,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의 어떤 투자 목적과 경험과 연령, 재무 상태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인도 있고 적절히 아는데 굉장히 많이 한다고 있고 재무 설계에서 제가 12가지에 대해서 그 착각론이라고 했죠. 고객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똑똑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라고 하지만 내면적인 경우에는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고객의 성향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원론적인 거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객의 성향 파악하고 보수형이냐 안정형이냐 적극형이냐 모험형이냐 빨리 파악을 하고 어떤 유형에 속한지 파악을 하는 거죠. 왜 이거 안 움직여? 고령이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이 높죠. 뭐 몸에 호르몬 변화도 있고 하니까요. 어쩔 수 없죠. 보수적인 성향이 있죠. 그리고 아픔의 경험치도 있으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에 투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젊은 사람들도 좀 보수형인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면 굳이. 그래서 투자 성향은 단순히 나이뿐이 아니라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 경험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사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성향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성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적에 따라 포트폴리오 변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단기 자금, 목적 자금, 목적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사는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비율을 제시하고, 근데 사실 일률적인 상품은 지향은 하긴 해야 되지만, 초에 상담할 때 고객에게 증권사 포트폴리오에다 제안하는 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딱 짜놓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말이야 맞지만 사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정도로 상품이 다양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포트폴리오 다양하다 그러면 그 기준도 다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 보면 상품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미국을 투자해야 된다, 미국에 대한 권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런 배분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서 이제 정답을 좀, 정답이라기보다는 솔루션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끝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다 드릴 거예요. 한 번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도 계속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략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이런 전쟁 상황, 이렇게 이런 급격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민하게 고객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렵고, 굉장히 큰 흐름에서 또는 고객의 큰 재무 목적상에서 안정적인 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다이나믹하게 시장 전략에 따른 조정,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못하는 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함께하고 이런 목적에 따른 장기적인 어떤 큰 흐름에서의 가는 거고, 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 어떤 리밸런싱이 가능한 거지, 6개월 미만의 단위로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하락기 맞춰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관리 핵심은 사실은 이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6개월 단위로 뭔가를 계속 한다라기보다는 6개월 단위로 재무적인 상황도 있지만 비재무적인 상황의 변동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이런 비재무적인 상황들에 대한 변화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재무적인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변화만 일어나도 충분해요, 사실은. 재무적인 거나 시장의 상황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더 큰 거. 비재무적인 상황들. 이런 비재무적인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딱 봐도 인생의 이벤트인 것들에 맞춰서 충분한 리사이클만 해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제안을 할 때는 큰 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 또한 강의 끝나고 다 해드릴 거예요. 강의 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설계사의 역할이랑 실제 적용, 감정적인 대응 억제, 30대 적극형, 50대 안정형. 이거는 너무 원론적이죠. 이런 대화도 사실 원론적이긴 하죠. 설계사가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면 고객은 사실 전문성을 느끼고 장기적인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투자 설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딱 세네 개 정도로 저희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는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와다. 나는 네 개가 다 와다. 또는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난 이거 플러스 내가 찾아서 내가 이거까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 한 세네 개 정도의 상품 가짓수가 적절한 가짓 선택인 것 같아요. 고객이 결국은 증권사는 3년에서 5년 미만 목적이에요. 3년에서 5년, 3년, 1년은 뭐 CM이고 2년, 3년, 그러니까 5년 정도의 목적이니까, 그 안에 목적이 뭐 10개 있으신 분들은 잘 없어요. 5년 미만의 목적은 대부분 하나 또는 뭐 진짜 많으면 두세 개? 그러니까 내가 3년 있다 이거 할 거, 2년 있다 이거 할 거, 5년 있다 정도면 사실 3개거든요. 그래서 상품도 그냥 3개 정도 안에서 그냥 구성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이거를 굉장히 뭐 돈이 많으신 분도 2, 3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적을 하게 하는 필요 돈이 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권사는 어떤 특정 공모 펀드로 운용을 하게 될 텐데, 또는 ETF로 운용을 하게 될 텐데, 적절한 상품은 이제 고객의 목적에 맞춰서 하게 된다. 그래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거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돈 있는 사람들이나 10억대 가상이 있어야 뭐가 배분이 되는 국가가 되는 건데, 사실 뭐 이게 1, 2억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이익 먹기죠. 자, 그럼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한 우리가 고객 앞에서 상담하는 목적이 뭘까요? 얘기 상대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가? 그래서 그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스킬풀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답변을 바로 드리기보다는 녹화를 하고 있나? 혹시 모르니까. 실제로 저는 배당률 중심이나 이런 거를 해도 1억 가지고 넣어봤자 티가 안 나요. 한 4, 5년 지나 지금 뭐 해가지고 지금 한 7년, 8년 했는데 이제 이 최근에 1년이 아니라 최근 1년으로 사실 6년 동안 안 오르는 경우 많이 하죠. 자, 물론 이제 고객이 나이대에 다르겠죠? 뭐 20대, 30대, 40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면 볼게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 지금 고객을 상담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그럼 주어가 빠졌네요. 고객의 목적은 뭐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려는 번호가 어쨌든 50대고 기본적으로 이 자녀는 놔두고 나 앞으로 한 1, 2억 가지고 요거가 계속 불려서 노후에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50대 특정 누군가의 목적이 이렇게 나왔죠? 자녀는 그렇고 내가 노후에 뭔가를 하고 싶다의 목적인 거죠? 그렇죠. 집 있고 뭐 이런 건 안 되고 자, 이제 앞으로 남은 동안 뭐 자, 그러면 30대 고객, 40대 고객, 50대 고객, 남자냐, 여자냐,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억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 10억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 1, 2억도 없는 사람, 1,000만 원도 없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은 뭐고, 이런 내가 앞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한 1,000명 정도 만나실 거거든요. 1,000명을 상담을 하실 거예요. 1,000명 상담하시면 진짜 돈 많이 버세요. 왜냐면 1,000명 이후부터는 진짜 무조건 계약 나올 거예요. 1,000명까지 할 텐데, 자, 그러면 1,000명이든 100명이든 이 숫자도 사실 애매모호해요. 제가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튼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나면서 이 사람은 목적이 다 다를 것 같잖아요. 재산 상황이나 재물은 다 다를 것 같죠. 누군가 1억 있고 누군가는 1억도 없고. 자, 그럼 이 소비자의 그 목적이 뭐냐고요. 또 목적이 뭐예요? 이런 노후. 뭐 은퇴 설계네요. 근데 부동산이 있으면 하나 더 사고 싶고 없으면 사고 싶고. 그럼 부동산 설계도 필요하네요. 그럼 가정에서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싶으니까 세금 설계도 필요하네요. 또 투자 상품을 고르면 투자 설계도 필요하네요. 그리고 보험이랑 상속 설계나 할 건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고 그럼 이거를 하기 전에는 다시 재무 플래닝을 먼저 해놓고 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나 목적은 사실은 똑같아요. 돈의 많고 적고가 성향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노후, 내 부동산, 세금 덜 내고 싶어, 절세 받고 싶어,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5에서 8%면 충분해라고 자제하겠죠. 그 이상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튼 8%. 자, 그리고 보험으로 지키고 싶어. 리스크 해지하고 싶어. 다시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만나든 사실 그 소비자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목적은 뭐죠? 결국 다시 한번 원론적 얘기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은퇴, 부동산, 뭐 내 돈 잘 관리하는 거, 돈 아껴 쓰는 거, 나가는 거, 새는 거, 막는 거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그 목적이 뭔지를 같이 함께 고민해서 목적을 찾아가는 게 이제 재무 설계라고 하는 거고 은퇴 설계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자, 우리의 목적이랑 일치돼야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상품 판매. 상품 판매? 또 그리고 보험 계약밖에 또 고객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주는 거. 사실 돈을 벌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잖아요. 저희는 이게 직업일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한 거는 저희가 급여 생활자는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17년을 해보니까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상담했더니 다른 사람의 소개가 안 나오면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 중에서 뭔가 계약이 나왔어. 5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어. 그거 다 그냥 신기루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이 없으면 이게 사업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직업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담을 했는데 첫 번째는 소개가 나와야 돼. 소개. 너 고객이 소개가 나오려면 너가 나랑 했던 이 시간 자체가 되게 가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권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되게 맛집은 이거 너 먹어봐야 돼. 또 이거잖아. 영화 이거 진짜 봐야 돼. 드라마 너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 상담을 받았는데 소개가 안 나오면 이제 목적 달성 실패인 거예요. 제가 말한 상담대로 진행했을 때 소개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첫 번째는 이 소개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는 저희 DB 판다고 했잖아요. 저희의 DB는 팔지만 계속적으로 마지막 DB를 직접 생산하시게 소개가 나게 만드는 건데 언제까지 DB 하시려고요? 살 수 있죠. 벌 수 있죠. 그럼 마진율이 자꾸 나쁘잖아요.
마진율이 높아지려면 DB를 사는 게 아니라 상담을 했더니 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상담에서 소개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꼭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고객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개해봐 좀. 너가 그렇게 필요한 거였어? 사실 몰라요.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부부싸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그래? 그럼 말할게. 똑같잖아요. 이것도 고객님 소개. 그러니까 이게 영업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상담을 하다가 고객이 뭔가 나한테 끌려와. 그러면 상담 딱 끊고 좋아요? 소개해 주세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흐름을 끊어야 돼요. 고객이 뭔가 만족스러워할 때 상담하다가 먼저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개인데 잠깐만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소개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좀 알려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그걸 해주셔야 된다. 그걸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직관적으로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매니지먼트 해봤잖아요.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그 잘하시는 공통점이 딱 이거를 하세요. 상담하다가 뭐 남자 설계사도 여자 설계사님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랑 성별이 다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면 더 정중하고 강곡하게 도와주세요. 소개는 사실 도와주는 거 맞아요. 소개를 해주세요라고 예쁘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고객 머릿속에 소개를 원하는구나. 소개를 해줘야지. 이거 필요해요. 장항준 감독님도 이번에 천만 대원 나와서 맨날 나와가지고 그냥 소개해달라고. 영화 배우들도 소개해달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홍보해달라고. 맛집도 그렇게 하고 뭐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안 해? 어떤 맛집이든 어떤 자영업자든 삼성전자 핸드폰을 파는 사람들도 삼성전자 저희 갤럭시 소개해주세요라고 하고 아이폰 여기도 갤럭시 소개해주세요. 아이폰 소개해주세요 하잖아요. 소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소개. 그럼 다시 소비자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소비자의 목적 다시 까먹어. 소비자의 목적은 내가 은퇴, 부동산, 투자, 세금 많아요. 내 돈 관리. 그리고 돈 관리에서부터 돈이 막 불어나는 것 떠나서 돈을 아껴 쓰고 세워나가는 거. 근데 이거를 잘하자가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해주는 설계사가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 좋은 친구의 공통점 또는 회식 자리에서 인기가 많은 직장 동료의 공통점 또는 인기가 많은 상사들의 공통점 또 배우자로서의 매력 있는 사람 공통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직장 상사가 계속 얘기해. 회식 가기 싫어요. 회식 가기 싫다고요. 친구인데 자기 얘기만 해. 힘들어요. 얘기 들어주는 사람. 우리 일도 딱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질문 잘하고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소개라고 했죠. 자 그럼 소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했잖아요. 두 번째, 그럼 소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어. 그럼 사실 되게 가치가 있는 결과를 줄 거잖아요. 근데 상품 가입도 해야죠.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상품들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상품들. 두 번째 목적은 상품 가입이에요. 아니, 재무 설계하고, 부동산 설계하고, 뭐 세금 설계하고, 보험 설계하고, 은퇴 설계를 했으면 설계를 했잖아요. 지금 설계라는 거 했단 말이에요. 설계라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품을 언제 뭐 할지를 했으면 이거를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가입한다? 그럼,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야죠. 그럼 제가 원했던 소개는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를 나한테 가입을 할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또는, 자, 이거는 나한테 안 할 수 있죠. 왜냐면 진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의 베프가 설계사야. 그러면 아쉽지만 제가 짠 거 이대로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됩니다라고 가입 설계를 줘야죠. 네. 그리고 5년차의 직업 정착률이 몇 프로? 4%. 5년 있다가 봬요. 그분 4%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거라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년 있다가 봐요. 왜냐면 와이프랑 싸울 수는 없잖아. 남편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 가족이랑 싸울 수 없잖아. 5년 있다 봐요. 어차피 5년 있다가 나한테 다시 가입하거나 뭐 보험은 다시 또 뭔가 리모델링 이번에 당장 계약 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면 뭐 어쩌겠어요. 그게 뭐 차도 꼭 나한테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도 뭐 물건도 음식도 꼭 나한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더더욱 그러면 소개는 진짜 해줘야 된다. 소개는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럼 소개를 더 해주겠죠. 미안했으면.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가입을 한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설계사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자 여기에 그 센터장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세일즈 크레딧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세일즈 크레딧 이걸 팔았을 때 우리한테는 얼마가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얼마가 떨어질까가 대략 눈으로 보이시죠? 네. 얼마가 떨어질 거예요. 이게 자격증 있으신 분 이걸 팔면 이걸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팔면 얼마가 떨어지고 이거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하면 돈이 벌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억 2억 가지고는 택이 없다 그러지만 지금 1억 2억 거치형 상품도 가입하면 거치형 상품 계신 분 중에
이 음소거만 해도 하울링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치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당연히 수수료가 생기겠죠. 근데 월납 상품만으로도 수수료가 생겨요. 그래서 수수료가 굳이 1억, 2억 단위의 거치형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도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가입해도 수수료가 생겨요. 근데 그 수수료가 적고 많고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적고 많고 연연할 필요 없고 설계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요. 네. 10만 원짜리 건강보험 판매를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설계사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할 정도인데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가입하면 지금 보험료가 이게 지금 이 정도 하면 보험료 얼마죠? 59만 원인데요, 이거? 59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 이렇게 판매하면 이거 총량으로 따지면 한 1,500 정도. 1,500이면 59만 원, 1,500편은 얼마예요? 금액에서 얼마 정도? 이거 다 가입하면? 이거 이렇게 가입하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예요? 그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1,500만 원? 이렇게 가입하면 1,500만 원 번대요. 총량. 이걸에는 뭐 한 7, 800. 그러니까 이걸까지 얘기하지 말고 설계사 안 해보신 분들은 헷갈리니까 총량 한 3천만 원? 50만 원 가입하면 1,500만 원 정도. 이렇게만 가입해도 1,500만 원을 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설계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이야 어떻게 1,500만 원 번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업에서 설계사를 가진 센터장님이 이 정도면 한 1,500만 원 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네요. 연금 IM 연금 500만 원 팔면 이건 얼마 정도 나와요? 900% 나와요? 450만 원 정도 나오면 되네요. 그러니까 설계사 안 해보신 분이 물만 질문인 건데 총량이니까 각각 보험사가 몇 개월에 나눠주냐는 사실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또 다 다를 거니까 또 이제 대리점마다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센터장 입장에서는 총량밖에 말을 못 할 거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꽤나 많이 나오네. 우리 목적은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거는 어쨌든 매덕밖에 없는 그분이 저런 펀드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조금 얘기 드리면 어쨌거나 목적은 지금 현재 삶보다 나은 삶이라고 봐요. 재무설계 전체적인 목적은. 근데 이 사람이 예금 적금밖에 모르던 사람이고 기껏 해봐야 채권 5%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10% 내외의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는 나은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어떤 스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0.5%라도 더, 1%라도 더, 또는 똑같이 나더라도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도 더.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더 나아지면 되는 거. 이게 뭐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2억밖에 없더라도 이렇게 올납 금액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나머지는 정확하게 느끼시려면 제가 한번 말했지만 저희가 멘토진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객을 상담할 때 저희 멘토진 그룹에 가서 상담을 한번 지켜보시면 그냥 돼요. 그래서 그 멘토진이 갈 때 상담을 가서 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일기수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정말 유대관계가 강한 고객분들을 상담을 할 때 저희 멘토진이 가서 상담을 대신해 주거든요. 대신해 주면 어차피 이게 고객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저한테 가입하지 멘토한테 가입하진 않잖아요. 멘토가 짜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인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다. 왜냐면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정말 찐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쭉 2시간을 끌어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고객을 상담해 나가야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관계성이 있어서 내가 상담을 이렇게 안 끌어왔을 거구나. 두 번째는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이게 못 끌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멘토링과 상담 쭉 했을 때 아 쭉 끌려오는 걸 한번 옆에서 지켜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고객분들은 땡땡해요. 이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에는 누구나 한 5분에서 10분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사실 이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딱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5분, 10분, 15분 지나면 나쁘지 않네. 괜찮네. 괜찮은 편인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고 그래서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났을 때 나한테 도움 되겠다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되셨어요? 예. 네. 실전에서 한번 상담하는 걸 보면 완벽히 해결될 텐데 그래도 지금 교육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이 정도의 이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결국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할 거니까요. 네,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질문 사항이 좀 있으세요? 질문 또 나온 김에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원래 질문 하나가 나오면 또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또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진행 계속 할까요? 투자 설계 정리를 하면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거 투건인 따시고 나면 좀 더 이해되고 따기 전에도 투건인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게끔 쭉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 투건인으로 이제 설정액 한 200억 정도 모으셔서 이제 설계사랑 업무 병행하시는 멘토진이 강의해 주실 거예요. 강의해 주실 거여가지고 강의
딱 했을 때 실무 들어보시면 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론적인 거 다 뺐어요. 그냥 아예 생실무 할 거예요. 본인이 고객처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설계했어, 투자 설계사로서 고객한테 어떻게 하는 거 다 강의해드릴 거고 포트폴리오도 어떤 포트폴리오 할지 협의해서 이미 다 정한 상태예요. 펀드 3가지 골라놨거든요. 그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이걸 왜 현재 시점에서는 고객한테 이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했는지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다 설명드릴 거니까 하나씩 나가면 됩니다. 자, 세금 설계. 이거 큰일 났네. 투자 설계되면 세금 설계하면 이제 곤욕인데 대충 이거는 후다닥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경력자들이 따로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세금 설계는 사실 고객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더 중요해서 이거는 대충 그냥 감 잡고 넘어갈 거예요.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졸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롱이 와요. 그래서 요거 세금 설계 졸리신 분들은 해서 기지개 펴시면서 그냥 이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들으면 되고 유형관리 설계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돈이 되는 부분.